안아서 겨우 재웠는데 눕히면 다시 깨어나고, 신생아가 좀처럼 잠들지 않고 자주 깨어 많이 힘드시죠? 신생아를 케어하는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아이의 수면 문제 때문에 진심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팁은 신생아의 일시적인 수면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면 환경과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핵심들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신생아 수면에 대한 고민 최소 절반은 해결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기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애쓰는 부모가 아니라 아기에게 스트레스 없는 잠을 선물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미국에서 260만 뷰 이상을 기록한 신생아를 재우는 7가지 팁에 대해 설명한 소아작업치료사 엠마 허바드 채널의 컨텐츠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아기를 재우러 가볼까요? 첫 번째, 아기가 진짜 깬 것인지 확인하세요. 신생아는 대부분 얕은 잠 상태로 수면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눈을 감고 있지만 몸을 꿈틀거리고 소리를 내서 깬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얕은 잠은 쉽게 깰 수 있으니 괜히 안아서 깨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짜 깼다면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은 경우일 거예요. 다들 아시죠?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으면 아기가 얼마나 크게 우는지. 그렇게 확실한 신호를 주었을 때를 확인한 후 반응해주세요. 두 번째, 방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주세요. 근데 서늘한 온도가 몇 도인지 궁금하시죠? 온도는 정말 각 가정 그리고 아이의 체질에 따라 다른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는 24도에서 26도를 유지하라고 하고, 이번에 참고한 엠마 허버드 영상에서는 19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는 22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하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다가 맘톡TV에서 신생아 온도와 습도를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핵심은 온도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원하고 서늘하게 유지해 주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아기는 성인보다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아기의 체온은 성인보다 높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생아과 정보에 의하면 신생아의 체온은 36.5도에서 37.3도까지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늘한 온도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온도로 24도를 기준으로 아기가 더워한다면 1도씩 내려보시고 추워한다면 1도씩 올려보시면서 적정 온도를 찾기를 권장드린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습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실내가 건조하면 코가 막혀 편히 잠에 들 수 없으므로 습도는 50%에서 60%로 맞춰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은 어둡게. 이 시기의 아기들은 생체 리듬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지만 밝은 방은 아기의 시선을 자극하고 깨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책이 읽히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수면 주기 사이의 각성 순간에 자극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해요. 네 번째, 조용한 환경 그리고 백색 소음. 소음에 민감한 아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 아기는 시끄러운 데서 자는 걸 배워야 해 라는 주장을 하는 영상이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또는 전문가가 권장하는 사항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정보라고 해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수면 환경이 조용하고 어둡고 일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자극에 민감하고 오로 반사로 인해 쉽게 깹니다.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사용하세요. 백색 소음은 시중에 백색 소음기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유튜브에 백색 소음이라고만 검색해도 광고 없는 버전으로 많이 나오니 틀어주시면 확실히 더 잘 잘 거예요. 신생아들이 백색 소음에 잠이 잘 드는 이유는 태아가 자궁 안에서 엄마의 심장 박동, 혈류 소리, 장소리 등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줘서 아기가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네요. 폭풍 소리나 새소리처럼 갑작스러운 음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초인종 소리도 꼭 주의해서 배달시킬 때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도록 주문사항에 꼭 기재하시고요. 다섯 번째, 속삭여 또는 소화 드롭으로 포근하게 감싸주세요.
속사계와 스와드럽은 자궁 속 환경을 재현해 아기를 안정시키고 모로 반사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단,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할 무렵엔 스와드럽을 중단하시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면 조끼로 전환해서 사용해주세요. 수면 자세에 대한 변화가 많을 때 아기의 팔의 자유로움이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챙겨주세요. 6번째, 밤중 수유는 조용하고 단순하게. 밤에 수유나 기저귀를 갈 때는 조명은 최소화, TV나 스마트폰 사용은 금물해주세요. 맑은 빛이나 소음은 아기를 자극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밤중에는 말소리나 눈맞춤을 피하면서 놀지 않고 아기에게 돌봄은 하지만 교류는 최소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수유하시고 기저귀 교체하시고 재우기, 이 패턴을 반복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7번째, 피곤해지기 전에 꼭 재우세요. 신생아의 경우 깨어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잠텀은 약 45분에서 2시간으로 이 정도의 활동 후에는 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지면 오히려 과피로로 인해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하품, 눈 비비기, 시선 회피, 멍해지기 등의 졸림 신호를 잘 관찰해주세요. 특히 짧은 낮잠 후에는 빠르게 다시 졸릴 수 있으니 잠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위 7가지 팁 외에 엠마 허바드 영상에서 추가적인 팁에 대해 설명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팔에서 잔 잠은 깊지 않다고 하네요. 저희도 침대에서 자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기를 안고 재우는 경우 주변 소음을 차단하려고 몸이 긴장된 상태로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고 깼을 때 더 예민하고 보채게 된다고 하네요. 물론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과 체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충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깨어있거나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갈 젖꼭지는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유 수유가 완전히 자리 잡은 후 보통 생후 6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아직 빨기 반사가 강한 시기에는 아기에게 진정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활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가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한 7가지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참고한 영상과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놓도록 할게요. 신생아 수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주변 부모님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